욕먹을 걸 각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를 한 분들이 댓글에 소장님 때문에 이제 가장 좋은 시기에 팔았던 것 같습니다. 미계약분 나오고 그다음에 미분양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하락 요인이 없어지면 상승 요인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거래가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속화되면 네. 반등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하락 위험을 경고해 오셨던 대표적인 전문가분들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 재미로 잠시 브릿지 어워즈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시장의 사이클과 심리를 가장 잘 분석해준 이현철 소장님께 브릿지 5분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상 받아보는 거는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작 전에 과거 출연해 주셨던 영상 하이라이트만 좀 준비를 했는데 같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시장이 좀 안정적인 정체기에 돌입할 것이다. 정체기가 되면 진짜 팔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나는 하락하는 걸 죽어도 맞기 싫다. 그러면 파시는 게 좀 낫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거의 안 나는 분위기죠. 그렇죠. 그래서 분양계 자체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체기가 한 1, 2년 정도 나타난다. 이어질 거고 지금 새롭게 생기는 영향력은 입주 물량의 효과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세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이 좀 작았다라고 보면 요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이죠. 그때 1주택자도 팔으라는 이런 발언으로 비판을 좀 받으시기도 했는데 네. 지나고 보니 그 말이 옳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2021년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이르려면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필연적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파는 게 어려워지니까 경험상 지금 팔기 좋은 타이밍은 지금이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예감을 했었기 때문에 욕먹을 걸 각오하고 저를 좀 그래도 인정하고 제 말을 좀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 팔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 말을 듣고 네. 주변에서 말리는데 주변에서 그때 팔려고 시도할 때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의지로 이렇게 매도를 한 분들이 지금 와서 이제 댓글에 소장님 때문에 이제 가장 좋은 시기에 팔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실 때가 그래도 제가 비난을 받고 참 욕도 많이 먹고 했지만 보람을 느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시장 상황이 굉장히 많이 급변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지난번에 모셨을 때가 2021년 12월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신고가가 계속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금매로 인한 하락 거래와 신고가가 좀 혼재돼서 나타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매도자랑 매수자가 약간 줄다리기를 했던 거죠. 심리 네, 싸움이었는데 이 매도자들이 호가를 낮추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리 인상이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상승장이 끝까지 이어졌다라면 금리 인상의 효과는 저는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미 정체기로 돌입을 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가속화되기 때문에 특히 영끌했던 사람들이 이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걸 못 버티고 이제 급매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락 거래가 많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냥 급매물 뜬금없는 하나가 거래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락장을 많이 유도를 했거든요. 매도자들은 아직까지도 좀 버티는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하락장이 진행이 되면 매도자들이 이 버티는 현상을 조금씩 다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거래량은 좀 늘지만 하락 추세는 변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이클상 어느 시점이라고 좀 보시나요? 올해까지는 네. 그래도 정체기로 봤었는데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이제 진행이 네. 되면서 매도자들 집을 가진 사람들의 불안감을 좀 가속시키면서 급매물들을 출회시켰고 그로 인해서 하락장으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빠르게 돌입했어요. 지금은 본격적인 이제 하락장으로 진입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빨랐잖아요. 물가와 이제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중 무엇을 잡을 것이냐 네, 이건데 네. 서서히 뭐 이제 속도를 멈춰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면 네. 어떻게 좀 매수나 매도자들의 심리를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 하락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금리 인상이죠. 그럼 이 하락 요인이 없어지면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거든요. 하락 요인이 없어지면 그냥 유지 정도. 그리고 하락 추세는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려면 강한 상승 요인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멈춘다라고 해서 이게 상승 요인이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멈춘다 하더라도 고금리 상태는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예, 그게 상승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이 멈추기는 하겠지만 네. 가파르게 금리 인하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대부분의 진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상승 요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진단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양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미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미분양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미분양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미분양으로 인해서 일반 시장이 더 침체 쪽으로 빠지게 되고 일반 시장이 침체되면 미분양이 더 많아지고 네. 미분양이 더 많아지면 일반 시장이 더 침체되고 네. 이런 식의 이제 나선형, 죽음의 나선형, 네.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 구조가 성립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미분양이 굉장히 하락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작년 12월만 해도 미분양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당시 인터뷰에서 서울에서는 당장 뭐 미분양이 나오기 힘들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강조하셨던 게 또 분양가 상한제였어요. 분양가 상한제만 폐지가 되더라도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런데 뭐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이제 서울에서 미분양이 늘고 있잖아요. 사실상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핫한 청약 시장이 뭐냐 둔촌주공이거든요. 근데 둔촌주공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분양가는 3천만 원 아래였어요. 2,900만 원대였습니다. 허그의 보증을 받았을 때. 그렇죠. 네. 그런데 다툼이 있었죠. 시공사와 조합 간의 다툼이 있고 공사가 중단된 이후로 이제 다시 화해를 하고 분양을 시도하면서 조합에서 분양가를 4천만 원이 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승인을 해준 가격이 3,829만 원이에요. 거의 1,000만 원이나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항상 청약 대기자들이 네. 이 분양가면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충분히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열기 때문에 네. 청약 대기자들이 그 현장에 청약을 집어넣게 되고 그게 이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분양가가 갑자기 딱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 33평 85제곱미터의 분양가가 약 13억 5천에서 14억 정도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비교할 만한 네. 아파트 헬리오시티 네. 같은 경우가 분양 당시만 해도 17억 정도 됐었고 호가가 16억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인가 어젠가가 15억이 나왔어요. 이게 헬리오시티가 15억이면 둔촌주공이 14억이면 비싸다는 느낌이 완전히 나는 거죠. 그러면은 청약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당첨자들이 계약을 하는 날이 올 텐데 그러면 계약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로 인해서 미분양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의 분양은 시세 차익이 있다. 시세 차익이 있는 확실한 물건이다라는 증명하는 꼴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번 둔촌주공 사태로 인해서 분양가를 정부가 어느 정도 올리는 걸 용인해 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뒤로 나타나는 분양가들은 싸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분양가가 다른 현장들은 야 둔촌주공 그렇게 해줬는데 왜 우리만 안 해줘? 네. 이렇게 조합원들이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분양가를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폐지된 게 아닌가. 네.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분양가 심사를 받아서 분양가가 좀 낮게 나온 현장들은 시세 차익이 지금이라도 좀 보인다. 그러면 청약은 어느 정도 되겠죠. 네. 그런 현장들은. 그러니까 사실상 폐지됐다는 게 주변 시세가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네. 사실상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시세 차익이 네. 없어지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 무용지물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뭐 그렇잖아요. 이번 둔촌을 보고 긴장하는 조합들이 늘어났다고 저는 또 얘기를 들어서 예. 좀 분양가를 조금 그래도 눈치 봐가면서 좀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조합원 같은 경우는 분양해서 나오는 수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죠, 분담금을 위해서 예, 분양가를 내리면 조합원 자체가 그 수익을 부담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 같은 거예요. 어차피 짓는 기간 동안에 팔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조합원들이 분양가를 쉽게 내려서 그렇죠. 분양이 잘 되게 만드는 상황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조합원들의 전체의 어떤 투표로 행해지는 그 결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중지를 모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은 그 화제가 된 게 또 강동이랑 마포에서는 청약 결과가 또 괜찮아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둔촌이랑 어떻게 비교해야 할 것이냐. 네. 결국은 뭐 가격의 문제가 가장 큰 거냐. 그러니까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수요는 살아 있어요. 수요는 살아 있는데 그 수요는 뭐냐? 곧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확실하다 아니면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현장들은 수요가 몰리는 거고 네. 시세 차익이 이제 불확실하다 아니면 위험하다 이런 상황이면 이제 청약이 완전히 처참한 결과를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세 차익은 더 희미해지는 상황으로 갈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분양가는 고정되어 있더라도 주변 아파트 가격으로 떨어지면서 얘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현장들은 이제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게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이제 대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네.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옥석 가리기에 나선 거죠. 어느 단지를 해야 좀 시세 차익이 날지. 그런데 사실 불투명하니까 입주 시점에도 시세는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좀 불확실성을 높이는 얘기 같은데 둔촌주공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33평형 기준으로 비교 단지인 헬리오에서 15억까지 매물이 나왔잖아요.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뭐 줍줍까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결과를 예측하시는지. 저는 미계약분 나오고 그다음에 미분양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이제 추세가 네. 좋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계약 시점, 주주 시점까지 본다라면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그렇게 본다라면 청약 당첨자들이 오히려 고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청약을 넣지 말 걸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을 해도 3년 뒤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이라면 인근의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사실 조합원 물량도 지금 또 싸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지금 자리도 안 좋은데 그러면은 자리 좋은 조합원 물량을 사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더 지금처럼 헬리오시티 가격이 이렇게 17억, 16억, 15억 그러면 내년쯤 되면 14억을 예상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자칫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예상하는 분들은 빠르게 이제 포기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만 보는 분들은 어쨌든 입지도 좋고 대단지고 네. 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파트다. 이것만 보고 버티자. 네. 이런 분들은 또 계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뭐 잠실이나 서초 이런 인기 있는 강남권에서도 분양이 좀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결과들에 따라서 주택 시장이 좀 더 빠르게 뭐 침체될 것이냐 뭐 달려 그러니까 있을 제일 것 중요한 같아요. 거는 사실 물량보다는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시세 차익이 확실한 가격이 나오느냐 아니면 아주 애매한 가격이 나와서 이제 청약자들한테 고민을 안겨주느냐 이 상황이 바로 이제 청약의 흥행을 좌우하는 네. 시그널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지금 이미 하락장에 돌입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거래가 더 늘면 좀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거래가 적지만 뭐 급매로 이렇게 좀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으로 될지 아니면 좀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제일 지금 중요한 변수는 저는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하락 요인이 없어지는 걸로 인해서 상승 요인이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승 요인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상승 요인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 강력한 정책적으로. 상승 네. 요인은 지금 상황에서 예상할 만한 거는 정책밖에 없습니다. 네. 정책이 정부가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어떤 그 규제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풀어주거나 심지어는 좀 약하다 이걸로도 약하다 생각되면 이제 부양책까지 네. 같이 한꺼번에가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한꺼번에가 와야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하지 서서히 하나둘씩 풀어주면 또 네. 그것도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나왔을 때 효과가 없고 네. 다음에 나왔을 때 효과 없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좀 강력한 게 나와도 나중에 효과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절해서 풀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좀 점진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약간 시장의 반응이 좀 미온적인 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바로 그 경제정책 방향이 21일 날 발표가 되는데 바로 여쭤볼게요. 네. 핵심만 좀 정리하면 이 다주택자들을 거래 주체로 세워서 좀 거래를 활성화해 보겠다 이런 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심지어는 주담대까지 허용을 해주겠다. 규제 지역의 주담대라고 했는데 이런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다주택자들이 지금 그러면 이제 좀 시장에 나설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 이분들이 나설 수는 있을 거예요. 취득세 중과 효과는 좀 클 거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사자성어에서 이제 조삼모사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먼 미래의 일보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익이나 손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사람이거든요. 취득세 중과는 예를 들어서 3주택자 같은 경우 12%잖아요. 12%면은 눈앞에서 내가 거래를 하자마자 12%를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득세 중과가 매겨졌을 때 취득세 중과 지역에서는 거의 매수 행위를 포기하고 네. 취득세 중과가 매겨지지 않는 공시가 1억 미만 쪽으로 다 달려가서 거기서 매수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풀어지면 이제 다주택자들 자금 여력이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하나 더 사서 올려주면 조금 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가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황이 조금 더 가속화되면 네. 반등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좀 세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취득세 중과는 꽤 센 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뭔가 에너지가 뭉치면 네. 강한 힘을 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가격 하락폭이 좀 컸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매수자들 입장에서도 좀 뭔가 지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인 것 같긴 한데 분위기가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달려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내년 중반 정도 되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규제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다 풀어졌잖아요. 이제 찔끔찔끔씩 풀어주면서 많이 풀어졌단 말이에요. 많이 풀어준 상황에서 이제 또 센 걸 풀어주게 되면 규제 완화도 누적돼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뭔가 센 게 이제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연히 어느 한 곳에 몰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강한 상승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워요. 나올 가능성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로서는 좀 적절한 카드를 내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풀어주는지에 따라서 이게 적절했는지 아니면 또 부작용인지 네. 이거는 또 지켜볼 부분인데 네. 사실 정부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연착륙을 항상 강조하면서 이제 규제도 이렇게 풀어주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상승으로 가게 되면 정부가 바라던 상황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거짓말로 상승을 바랬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하락을 바라지만 경착륙은 네. 싫다. 이것 때문에 이제 풀어줬는지 이거는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의 정부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부가 만약에 상승을 바라지 않았다라면 저는 만약에 상승으로 강한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계속 보이게 되면 저는 규제로 다시 묶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놔두면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까지 했던 얘기로 본다라면 그 부분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반등이 이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처럼 정부의 또 다른 조치, 네. 규제로 이제 묶을 가능성이 첫 번째 요인이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매도자의 심리 때문에 강한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강한 상승장을 정체기로 돌리게 만든 요인도 매도자의 강한 욕심이거든요. 네. 너무 가격을 올린 거. 그렇죠. 네. 호가를 너무 크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이제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징검다리를 없이 갑자기 건너뛸 수 없을 정도로 돌덩어리를 탁 놔버리면 네. 여기 돌을 건너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랑이 찢어야만 건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리를 건너는 걸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승 에너지가 그 흐름이 끊어지면서 정체기로 돌입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네. 저는 지금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매도자들은 아직도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하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상승이 일어나면 어떤 행동이 생기느냐? 똑같아요. 또 가격을 올려버 상승장에서 나타났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가를 굉장히 크게 올릴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매수 대열에 참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딱 멈추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다시 하락 전환하는 네. 시그널이 되면서 이제 영원히 하락하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